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뭐 포털,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에 있는 카페나 블로그와 같은 그런 게시판 기능, 뭐 글을 작성하고 글의 목록들을 보고 작성된 글을 확인하고 댓글을 달고 그런 그 게시판 기능을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켜고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들 때 저희는 MVC 모델 2 디자인 패턴을 사용해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델리게이션 패턴까지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VC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로 구조화시켜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럼 MVC에서 모델은 뭐가 되느냐? 모델은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가 되는데 이 모델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테이블과.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 하나가 모델 클래스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테이블 두 개가 우리 SQL에서 조인 구문 했었잖아요. 테이블 두 개를 조인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이 하나의 모델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두 개 이상의 모델 클래스가 하나의 테이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검색할 수 있는 레코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표현하는 클래스가 모델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클래스는 되게 간단해요. 어떤 타입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느냐, 그 다음에 getter, setter, 생성자 이런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게 모델 클래스고요. 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뷰는 프리젠테이션 레이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프리젠테이션, 뭔가 발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뷰입니다. 저희는 동적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거기에 맞는 뷰를 만들어서 리스판스로 응답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적 컨텐츠죠. HTML과 같은 거는 정적 컨텐츠고 JSP나 혹은 서블릿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HTML 컨텐츠들을 다르게 만들어내는 게 동적 컨텐츠. 그래서 리퀘스트마다 다른 모습의 HTML 코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MVC에서 이 뷰는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을 만들어낼 거고요.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HTML도 사용을 해야 되고 CSS도 사용을 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마다 그때그때 조금씩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JSP를 이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죠. 그래서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뷰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는 다시 세 개의 레이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요청, 리퀘스트를 받아들여서 리퀘스트의 URL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서버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요청 파라미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리퀘스트와 관련된 처리를 하는 녀석을 좁은 의미의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이런 기능은 서블릿 클래스가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서블릿 클래스가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서블릿 클래스는요. 뷰를 만들기 전에 뷰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뷰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그 메서드의 리턴 값으로 그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새 글을 작성하자라고 하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어제 보드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죠. 보드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고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을 거예요. 우선 서비스는 여기서 서비스는요.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될 거고요.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될 거고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어떤 SQL 쿼리를 이용을 해야 되냐면 우선 보드 테이블에 인서트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보드 테이블에 뭐 글 번호를 인서트하고 제목을 인서트하고 컨텐츠를 인서트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어제 설계할 때 어떤 설계를 했었냐면 글을 작성한 사용자한테는 포인트를 지급하자.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또 어떤 SQL 쿼리가 일어나야 되냐면 유저 테이블에 업데이트. 유저는 있다고 치고 유저는 만들어져 있다 치고 그 만들어져 있는 유저의 포인트라고 하는 컬럼의 값만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쿼리를 또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레이어와 DAO 레이어의 차이점은 뭐냐면 DAO 레이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쿼리를 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드 테이블에 인설트를 하겠다. 그럼 인설트 결과가 리턴이 되겠죠. 유저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러면 업데이트 결과가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그 SQL 쿼리 하나씩을 담당하는 게 DAO 레이어고요. DAO 레이어고 서비스 레이어는 그런 여러 개의 쿼리들을 합쳐서 예를 들어서 보드 테이블의 인설트, 유저 테이블의 업데이트라고 하는 두 개의 결과를 합쳐서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서비스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어를 구별을 한 거예요. 저희가 자바 시간에는 이렇게까지는 나누진 않았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전화번호부,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정도만 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서비스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았는데 웹 서비스,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부터는 여기를 구분을 둘 거예요. DAO는 우리가 자바 시간에 몇 번 해봤었기 때문에 개념 아실 거예요. 그죠? 데이터베이스와 커넥션을 만들고 SQL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서 이그제큐트 업데이트 혹은 이그제큐트 쿼리 그래서 SQL 문장을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뷰 연결해서 화면에 그려주고 이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의 서비스가 하나의 쿼리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부 입력, 전화번호부 검색, 전화번호부 업데이트 이렇게 서비스가 DAO랑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DAO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새 글을 작성하겠다. 이게 서비스예요. 새 글을 작성하겠다. 이게 서비스고 너무 지저분한가요? 새 글 작성이라고 하는 게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새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쿼리는 보드 테이블 인설트, 유저 테이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두 가지 쿼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보드 테이블에 새로운 내용을 인설트하고 그 다음에 그 보드 테이블에 작성한 작성자의 포인트를 업데이트해주고 그럼 서비스는 DAO의 메서드를 두 개로 호출하는 거예요. 두 개의 메서드가 다 성공해야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서비스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결과가 컨트롤러에 의해서 JSP 만들어져서 리스판스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까지 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제 저희는 프론트 컨트롤러를 만들었고 프론트 컨트롤러가 리퀘스트를 델리게이트 위임을 했고요. 위임을 받은 클래스가 어떤 JSP를 사용할 건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그러면 컨트롤러가 그 JSP를 찾아서 HTML을 만들어서 응답을 보내줬어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어제 했었죠. 그리고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들을 준비해 뒀었고 모델 클래스까지를 준비를 해뒀어요.
어저께 저희가 한 게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완성시켜 볼 겁니다. 전체 검색, 그 다음에 색을 작성, 그 다음에 그 목록에 있는 글 하나를 읽어서 보기, 업데이트하기, 딜리트하기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완성을 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그 클래스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두 개 레이어에. 레이어 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크게 여기도 컨트롤러가 되는 거예요. 큰 의미로 여기가 컨트롤러가 되는 거고, 컨트롤러가 다시 좁은 의미의 컨트롤러 레이어, 그리고 서비스 레이어, 퍼시스턴스 레이어. 이거를 우리말로는 영속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서비스야 우리말로도 서비스고 비즈니스도 우리말로 서비스죠. 여기는 서비스 계층, 뭐 비즈니스 계층,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퍼시스턴스라고 하는 게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 영원히 저장이 되는 거고 그거를 언제든지 값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퍼시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들의 집합을 퍼시스턴스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퍼시스턴스 레이어들의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클래스들이 있는 그런 계층을 비즈니스 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현업에 가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컨트롤러, 서비스, 퍼시스턴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고요. 아까 델리게이션 패턴이라고 하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델리게이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요 부분까지만 조금 확대한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 아까 앞장의 그림에서는 없었던 부분인데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블릿 클래스가 그 리퀘스트를 분석을 합니다. 서블릿 클래스가 리퀘스트 URL이 어떻게 되어 있고 리퀘스트 URI는 어떻게 되어 있고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서블릿 클래스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리퀘스트 URL에 해당하는 그 리퀘스트 URL을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찾아서 네가 일을 해라고 위임을 해버립니다. 리퀘스트를 요청을 위임을 해버려요. 이런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이 A라고 하는 요청은 네가 해. B라고 하는 요청은 네가 처리해. 이렇게 요청을 위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블릿은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럼 컨트롤러가 이제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뒤쪽에 백엔드가 있는 거죠. 어떤 백엔드가 있는 거냐면 서비스 레이어, 그 다음에 퍼시스턴트 레이어 이런 것들을 거쳐서 데이터베이스까지 이 백엔드 작업을 컨트롤러가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서 프론트 컨트롤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B라고 하는 리퀘스트가 A라고 하는 리퀘스트가 아니라 B라고 하는 리퀘스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 그 B라고 하는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찾아요.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백엔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 DAO 이런 백엔드 작업을 해서 그 결과를 프론트 컨트롤러한테 줘요. 그러면 프론트 컨트롤러가 거기에 해당하는 JSP를 찾아요. 그래서 그 JSP를 가지고서 리스판스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저희가 어제 구성한 거였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요 부분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요 뒤쪽에 백엔드 쪽을 우리가 구현하는 게 오늘의 목표인 거예요. 자, 어제 했었던 것까지의 소스 코드. 잠깐만. 요거 잠깐만 더 보고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도메인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모델 클래스들, VO 클래스들을 저장하는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JSP들을 포함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바 클래스가 아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SP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웹앱 폴더 밑에다 만들면 되죠. 그게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서블릿 클래스가 컨트롤러. 우리는 컨트롤러 딱 하나만 만들었고요. 서블릿 클래스만이 아니라 서블릿이 아닌 컨트롤러 클래스도 우리가 만들었었어요. 여기는 사실은 그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서비스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한다.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한다. 라고. 그리고 DAO 클래스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이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까 그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새 글을 작성한 사용자한테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게 비즈니스 로직이란 말이에요. 그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드 테이블에 인설트가 필요하고 그럼 보드 DAO가 필요하겠죠. 유저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그럼 유저 DAO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여러 개 하나 이상의 DAO 기능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클래스를 서비스 계층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가장 뒷단에 있는 클래스가 퍼시스턴스 레이어. 퍼시스턴스 레이어 혹은 리파지토리 레이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리파지토리가 저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영속적으로 저장된다라고 해서 이 DAO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패키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persistence layer, repository lay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리퀘스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컨트롤러가 일단 처리한다.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만든다. 서비스를 실행시킨다. 서비스는 리파지토리 DB를 검색한다. 그럼 리파지토리가 결과를 주고 서비스가 결과를 주고 컨트롤러가 리스판스 보내기 위해서 뷰를 사용을 하는 거죠. 뷰를. 그러니까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 이게 마치 그 어떤 층층이 쌓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이어. 그러니까 가상의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들하고 이 그림들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요 그림 델리게이션 패턴을 구현한 거를 코드로 보면은요. 아마 그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이게 5번 프로젝트 저희 MVC 모델을 활용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 우선 도메인이라고 하는 패키지부터 보면 우리 어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게 MVC에서 모델 클래스고 보드에 해당하는 테이블 우리 어제 만들었죠. SQL 디벨로퍼 이용해서 보즈라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저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그 SQL 디벨로퍼 이용해서 유저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매핑이 되는 서로 관련이 있는 저장소와 관련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표현하는 클래스가 도메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 패키지는 지금은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조금 나눴는데 컨트롤러가 있고 컨트롤러 밑에 보드 컨트롤러가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또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그 패키지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컨트롤러 안에다가 다 컨트롤러 클래스를 다 모아버려도 되는 거고 컨트롤러도 뭐 기능별로 보드 컨트롤러, 유저 컨트롤러, 뭐 예를 들어 구매 컨트롤러, 상품 컨트롤러 뭐 이런 식으로 또 기능별로 또 디렉토리들을 막 작게 쪼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현하기 나름인 거고요.
이 컨트롤러에서 그 프론트 컨트롤러가 여기 있는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 요거 하나, 서블릿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서블릿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 메인 컨트롤러를 프론트 컨트롤러에 등록을 했고, 보드 컨트롤러를 메인 컨트롤러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 리퀘스트가 만약에 첫 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리퀘스트였다. 그러면 프론트 컨트롤러가 메인 컨트롤러한테 위임을 해버려요. 네가 어떤 JSP를 만들어야 돼? 하고 얘한테 그 주는 거죠. 네가 처리해. 메인은 네가 처리해. 하고서 얘를 호출을 해요. 만약에 리퀘스트가 첫 페이지가 아니라 그 게시판에 목록을 보여주는 게시판 메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러면 프론트 컨트롤러는 누구를 호출하냐 하면 보드 메인 컨트롤러를 호출을 해요. 그래서 보드 메인 컨트롤러가 게시판 게시글은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게 뷰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구조로 만든 거예요. 프론트 컨트롤러에 메인 컨트롤러와 보드 메인 컨트롤러를 등록시켜 놓고 프론트 컨트롤러가 모든 리퀘스트들을 일단은 받아서 그 리퀘스트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거죠. A라고 하는 리퀘스트는 어디로, B라고 하는 리퀘스트는 어디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뷰는 어디에 있냐면 뷰는 웹앱 밑에 있습니다. 웹앱 밑에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다 만들었냐면 웹 INF 밑에다가 JSP 파일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웹 INF 폴더 밑에 만든 이유가 있죠. 왜 웹 INF 폴더 밑에다가 만들었을까요? JSP 파일 이름을 가지고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리퀘스트의 처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자바 클래스를 통해서만 하도록 한다. 하기 위해서 JSP 파일들을 전부 다 웹 INF 폴더 밑으로 넣었어요. 웹앱 밑에 있으면 웹앱 바로 밑에 있으면 그 클라이언트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서버 외부에서 그 파일 이름만 알면 브라우저를 통해 브라우저에다가 파일 이름 쳐가지고 바로 접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JSP 4번까지 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웹 INF는 그 웹 서버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용도의 폴더예요. 그래서 그 외부 사용자들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서버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파일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 절대로 외부에서 여기는 어떤 보안 이슈도 조금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고 프론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프론트 컨트롤러가 위임을 하면 메인 컨트롤러가 여기 index.jsp를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주고 그럼 index.jsp를 프론트 컨트롤러가 리스판스로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구조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자, 그런 구조로 만들었고 액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었고요. 액션에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메서드를 선언만 하는 부분이고요. 문자열을 리턴하고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파라미터로 가져요. 여기서 리턴하는 스트링은 뷰를 의미를 합니다. 뷰. 그러니까 어떤 폴더 밑에 있는 어떤 JSP를 실행시킬 거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메인 컨트롤러가 그거를 구현하고 있죠. 메인 컨트롤러가 액션을 구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index.jsp를 보여줄게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이 안에서는 사용되고 있진 않아요. 사용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용이 될 거예요. 사용이 될 거예요. 다른 컨트롤러들에서는. 그 다음에 요거는 어제 수업 시간에 한 내용입니다. 그죠? 보드 메인 컨트롤러. 보드 메인 컨트롤러는 이런 JSP를 보여주세요 하고 리턴을 해요. 리턴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저 메인 컨트롤러 만드셨죠? 유저 메인 컨트롤러 다들 만드셨죠? 요거는 제가 GitHub에 업로드 해 드렸어요. 여기는 웹앱이라고 하는 루트 디렉토리 밑에 웹 inf 밑에 유저 디렉토리 밑에 유저 main.jsp를 실행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메서드에 스트링을 리턴을 하죠. 요거 있어야 되고요. 프론트 컨트롤러가 있을 거예요. 이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런 일들을 하죠. 얘가 진짜 서블릿이에요. 서블릿. get 방식의 get 방식의 요청, 포스트 방식의 요청 이런 여러 가지 요청들을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는 서블릿 클래스예요.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만들고 있고요. 얘가 4개 변수, 우선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을 보면은요, 객체 이름은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라고 하겠다라고 했고, URL 패턴은 이렇게 세 가지를 처리하겠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비어 있는 문자열은 컨텍스트 패스, 그러니까 이게 전체 URL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서버 주소, 포트 번호, 그리고 여기가 컨텍스트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컨텍스트 패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뒤에 아무것도 없는 딱 여기까지만 요청한 주소를 여기까지 요청한 주소를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의미는 뭐냐면 컨텍스트 패스 뒤에 보드라고 하는 하위 디렉토리가 있고 그 밑에 요청이 어떤 이름이 와도 괜찮다. 그것도 처리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컨텍스트 패스 뒤에 유저라고 하는 하위 디렉토리가 있고 그 밑에 어떤 요청 이름이 와도 다 처리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패턴의 URL들을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인 거고요. 이 서블릿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해시맵을 가지고 있어요. 해시맵은 키와 value 타입으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 객체가 해시맵이에요. 해시맵. 얘를 어디서 생성하고 있냐면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 init은 생성자가 호출된 다음에 init이 한번 호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init이 호출이 될 때 이 해시맵이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고요.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문자열은 요청 주소, 컨텍스트 패스를 제외한 요청 주소고요. 그 다음에 value는 그 요청 주소를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클래스. 얘를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델리게이션 패턴에서 컨트롤러들을 프론트 컨트롤러에 등록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은 어떤 URL은 어떤 클래스가 처리해야 될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체 그 요청 주소들을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URL들이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게시판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설트라든가
업데이트라든가 딜리트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URL들이 더 추가가 될 거고요. 추가가 될 때마다 그런 URL들을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들어서 프론트 컨트롤러에다가 등록을 할 거예요. 등록한다? 그러면 여기를 수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수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요청을 처리하는 메서드는 뭐예요? 요청을 처리하는 메서드는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는 누가 호출해 주는 걸까요? 자,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어요. 요청은 누가 받아요? 요청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받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톰캣. 그죠? 서비스는 누가 호출해요? 도대체 이 서블릿은 누가 생성해요? 서블릿을 생성하는 것도 와스가 생성하는 거고, 서블릿의 서비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도 와스가 호출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요청이 들어오면 서블릿 클래스의 서비스를 호출한다. 서버가 해주는 겁니다. 서버가. 그래서 우리는 서버가 호출할 수 있게끔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메서드 안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할 일은 웹 서비스를 만들 때 저희가 할 일은요. 메인 메서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메인 메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웹 서버는 실행되고 있어요. 톰캣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웹 서버가 실행되고 있고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 서버가 그 리퀘스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리퀘스트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서블릿 혹은 컨트롤러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메서드는 누가 호출해 준다? 서버가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톰캣 서버가 그러니까 이미 메인이라고 하는 건 실행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톰캣의 메인이 실행되고 있는 중인 거고 실행되다가 필요한 서블릿을 생성자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가 생성이 됐으니까 퍼블릭 메서드들을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톰캣 웹서버가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 생성자 호출하고 이닛 메서드 호출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리퀘스트 들어오면 서비스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비스에서 할 일을만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석으로 그런 말을 써드렸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 보내기 위해서 누가 호출한다? 와스가 호출한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여기서 대부분 위쪽은 거의 그 로그를 출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리퀘스트 URL은 뭐고 리퀘스트 URI는 뭐고 URL과 URI의 차이점은 뭐고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로그를 출력해 본 것뿐이고요. 로그를 출력해 본 것뿐이고 중요한 거는 이 리퀘스트 URI에서 컨텍스트 패스 부분을 빼버린 거. 그러니까 앞쪽에 그 뭐 HTTP, 로컬호스트 818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뭐 JSP 5번 이런 컨텍스트 패스까지 빼버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 패스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등록시킨 이 값들이 되는 거예요. 이 값들. 아까 여기 정리한 거 있었죠. 프로토콜 제거하고 프로토콜 제거하고 서버 이름과 포트 번호 제거하고 컨텍스트 패스까지 제거하면 남는 게 뭐가 남느냐면 여기가 남는단 말이에요. 요 부분을 우리가 그 맵에다 저장을 했었죠. 맵에다 이렇게 저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서비스에서 한 일이 딱 그거예요. 서비스에서 한 일이 URI에서 리퀘스트 URI에서 컨텍스트 패스 찾아서 URI에서 패스 부분을 잘라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 뒷부분만 남는 거예요. 뒷부분.
그래서 요거를 찾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있어야 패스가 있어야 해시 맵에서 컨트롤러 객체를 찾을 수가 있고 컨트롤러 객체를 실행시키면 어떤 JSP를 사용할지가 리턴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게 위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서블릿이 직접 요청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get 찾아서 그 컨트롤러 객체한테 네가 리퀘스트를 실행해 라고 한 다음에 컨트롤러가 리턴해주는 뷰 JSP가 어디 있는지 라고 하는 거를 리턴 값을 받아서 그 리턴 값으로 포워드를 하면 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코드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도요. 실제로 중요한 코드는 request URI 찾고 컨텍스트 패스 찾아서 일단 잘라주고 그래서 패스가 어딘지 보고 패스에 맞는 컨트롤러 찾아서 그 컨트롤러를 실행시켜주고 컨트롤러가 리턴해주는 뷰의 위치를 가지고서 뷰의 위치로 포워드를 한다 혹은 리다이렉트를 한다. 그렇게 하면 클라이언트로 뭐가 갈 수 있겠다? 클라이언트로 리스폰스가 갈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어제 한 것까지를 실행시켜 보시면은요. 네. 이게 첫 페이지. 첫 페이지. 주소를 잘 앞으로는 여러분들 그 테스트 하시면서 이 주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주소와 여기 보이는 페이지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디까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는 프로토콜이 있을 거고요. HTTP 서버 이름과 포트 번호.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컨텍스트 패스. 컨텍스트 패스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슬래시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컨트롤러가 실행이 되는 거냐면 슬래시에 해당하는 거는 메인 컨트롤러란 말이에요. 그렇죠? 슬래시에 해당하는 거는 메인 컨트롤러고 여기에서 메인 컨트롤러를 이그제큐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메인 컨트롤러의 이그제큐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메인 컨트롤러 열어볼까요? 네. 이게 메인 컨트롤러인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 리턴만 하죠. 웹 INF 밑에 index.js가 있어 하고 리턴을 해주는 거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프론트 컨트롤러로 가보면 여기에 웹 INF 밑에 index.js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여기 리턴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 JSP 파일로 포워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화면에 보여지는 게 뭐가 보일 거다? index.jsp가 보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index.jsp에서 뭐 만들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index.jsp입니다. body가 있고요. 메인 페이지 h1이 있고요. 그 다음에 ul이 있는데 ul li 밑에 게시판 메인 페이지, 사용자 메인 페이지라고 있어요. 그게 화면에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메뉴가 두 개가 있어요. 게시판 메인, 사용자 메인 이렇게 메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링크를 딱 클릭하면 여기 게시판 메인이라고 돼요. 자, 이때 주소가 어떻게 됐어요? 주소. 보드 메인이란 말이에요. 보드 메인. 프로토콜 빼고 그 다음에 서버 주소와 포트 번호 빼고 컨텍스트 패스 빼고 그럼 남는 주소는 이것만 남죠. 보드 메인만 남는단 말이에요. 보드 메인. 자, 우리가 등록한 게 있죠. 프론트 컨트롤러를 보시면 돼요. 네.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보드 메인은 누가 처리해라? 보드 메인 컨트롤러가 처리해라 하고 등록했잖아요. 그죠? 이런 URL이 오면 보드 메인 컨트롤러가 할 거야 라고 등록을 했고 여기서 어떻게 호출하냐면 여기가 보드 메인. 그러면 get의 결과가 보드 메인 컨트롤러. 그럼 여기서 실행되는 게
보드 메인 컨트롤러의 execute. 이해되십니까? 코드 흐름 이해되세요? 그러면 무슨 코드를 보시면 되는 거냐면 보드 메인 컨트롤러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드 메인 컨트롤러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아직 검색하겠다. 이건 우리가 아직 못했죠.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안 했으니까. 그냥 웹 INF 밑에 보드 밑에 보드 메인 JSP가 있어 하고 리턴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웹 INF 밑에 앞에 루트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루트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여기 웹앱 여기가 루트가 되는 거예요. 루트 웹앱이 아시겠습니까? 루트 밑에 그러니까 웹앱 밑에 웹 INF가 있고 웹 INF가 있고 그 밑에 보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보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보드 메인 JSP가 있다. 이렇게 파일의 위치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일의 위치를 리턴을 해주면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뷰가 전달을 받아서 뷰로 forward 이렇게 했죠. forward 하니까 자 보드 메인 JSP 열어볼까요? 제가 여기서 만든 거 이거밖에 없어요. H1밖에 안 만들었어요. H1밖에. 뭐 div 헤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화면에 그려지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면에 여기 게시판 메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백 버튼 누르면 다시 메인으로 가겠죠. 이거는 브라우저가 자기 히스토리를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이전 페이지는 여기야 하고서 요청 여기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사용자 메인도 똑같은 거예요. 사용자 메인 클릭하면 여기 사용자 메인 페이지까지 떠야 됩니다. 제가 요거는 어제 과제로 드렸던 부분이죠. 자, 여기는 아까 거기를 클릭하니까 주소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앞에 프로토콜, 서버 주소, 포트 번호, 컨텍스트 루트까지를 딱 제거하면 남는 게 유저 메인만 딱 남아요. 유저 메인. 그럼 얘를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로 델리게이션, 위임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등록은 어디서 했냐면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했단 말이에요.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등록을 했죠. 이렇게. 유저 메인을 처리하는 컨트롤러는 유저 메인 컨트롤러다. 이렇게 등록을 맵에다가 등록을 해놨고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왔으면 그 패스를 가지고서 컨트롤러를 찾았을 텐데 그 컨트롤러가 유저 메인 컨트롤러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유저 메인 컨트롤러에서 하는 일은 여기서도 딱 리턴밖에 없네요. 그죠? 무엇을 리턴하고 있냐면 이렇게 리턴하고 있죠. 웹 루트 밑에, 그러니까 웹앱 밑에, 웹 INF 밑에, 웹 INF 밑에, 유저 디렉토리 밑에, 유저 메인 JSP. 폴더 들어가고 들어가면 파일이 있다.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 문자열을 보고서 그 문자열이 리턴이 되겠죠? 리턴이 어디로 돼요? 호출한 거는 execut를 호출한 거는 프론트 컨트롤러란 말이에요. 프론트 컨트롤러가 그 문자열을 전달을 받아서 그 JSP로 forward를 하죠. 그러니까 화면에 JSP가 보이는 거예요. 유저 메인 JSP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도 그냥 H1 하나밖에 안 넣었어요. 뭐 바디 안에 뭐 div, 헤더, H1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H1. 그래서 화면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전체적인 구조가 좀 머릿속에 파악이 되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하고 보면서 전체적인 게 파악이 되시나요? 리퀘스트는 그 리퀘스트 주소 여기에 보이는 리퀘스트 주소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무슨 클래스만 보면 돼요?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 클래스만 보시면 되는 거고, 서블릿 클래스만 보면 되는 거고, 컨트롤러는 우리가 지금 컨트롤러 몇 개 만들었냐면 컨트롤러 3개 만들었어요. 그죠? 메인 컨트롤러 만들었고, 보드 메인 컨트롤러 만들었고, 유저 메인 컨트롤러 만들었어요. 맞나요? 그죠? 그래서 요청에 따라서, 요청 주소에 따라서 서블릿이 메인을 호출하기도 하고, 보드 메인을 호출하기도 하고, 유저 메인을 호출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리턴을 하면 무엇을 한다? JSP 찾는다. 이게 우리가 한 거예요. 오늘은 우선 보드 메인부터 완성을 시켜볼 거고요. 보드 메인 아까 백엔드 작업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비스와 DAO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드 메인에서 뭐 해야 돼요? 보드 메인에서는 글 전체 목록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거기까지를 우선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했었던 내용들 하고요. 어제 했었던 내용들하고 오늘 저희가 할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저 그림 자꾸 보셔야 돼요. 네, 뭐 수업 시간에도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지만 정말 그 여러분들의 세뇌가 되도록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